네, 금요일은 책도 읽고 여행도 가는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출판평론가계 민한평론가입니다.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기자계의 민혁 기자죠. 경향신문의 이윤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에는 괜히 엄마 손맛이 좀 그리워지는 게 저만 그런가요? 요새 계속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다 그렇군요.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세대가 같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김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어머니가 해주신 김장 김치 있잖아요. 네.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예, 네. 꼭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어머니 세대들이 다 가시면 과연 김장 담을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저조차도 사실 김장을 제 손으로 담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 애틋함 같은 거. 그렇겠죠. 이 네. 김장철 되면 왜 김장 딱 해서 그날 수육 삶아서 맞아요. 같이 배추에 딱 먹는 네. 그 재미가 참 있었는데 네. 요즘엔 어머니들은 그래도 아직 김장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제 친구들 뭐 시집 갔어도 안 하는 안 친구들 하죠. 많으니까 네. 앞으로 참 김장은 이 마트에서 담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약간 좀 씁쓸하고 내가 내년부터는 사람 모아서 김장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어제 살짝 했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빨리 넘어가 보죠. 네. 네, 책 한번 읽어보죠. 오늘 네. 어떤 책이에요? 네,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네, 네. 일단 표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 어디서 많이 보시던 분이죠? 분인데요? 네. 예쁜 분이네요. 네. 저는 아니고요. 네. 김태원 씨입니다. 네. 김태원 씨 이분이 언제 책을 또 쓰시나 했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우연에서 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원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이 책이 출간된 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그 락 음악의 이 자존심이라고도 네. 할 수 있는 그룹이 부활인데요. 네. 사실 부활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렇게 숫자로 따져보지는 않았잖아요. 네. 무려 27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 부활이라는 밴드의 리더 또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국민 할매다 이런 그렇죠. 별명을 가지고 네. 예. 예능에서 아주 네. 맹활약을 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 아주 멋진 멘토의 모습 때문에 국민 멘토다 이런 별명도 새롭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인생이 한편의 반전 드라마와도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내공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분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삶에 대한 성찰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 책에 보면 뭐 자신의 인생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창의력의 비밀이라든지 자신의 음악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네. 또 자신의 어떤 주위 사람들에 관한 뭐 이야기 또 그들로부터 받았던 고마움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뭐 어떠한 그 습관이나 어떠한 생각들이 자신을 오늘날의 자신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통찰력도 있고요. 네. 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분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뭐 네. 이런 그 미덕을 가지고 있는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저분 보면 우리가 왜 50대에 왜 그 책이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가 뭐요? 많아요. 50대에 왜 모든 걸 대부분 다 잃었다라는 네네. 책 우리가 왜 읽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 50세. 50세 예, 이후에.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냥 묻혀갈 것 같았던 뮤지션이었는데 네. 그 예능을 어떻게 그렇게 잘 파도를 잘 넘어가는지도 예,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신에게 있어서 이 책 제목이 우연에서 기적으로잖아요. 네. 그 네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연처럼 다가오죠. 어떤 기회라든지 네. 인생이 이렇게 싹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근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기적이었다. 난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책을 읽다 보면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점을 느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삶에 대한 그 태도들을 네. 이렇게 가다듬고 자신의 이제 인생 역경들 속에서 그걸 가다듬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자였기 때문에 네. 네. 네, 어떤 우연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마치 기적처럼 이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점들을 이 책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김태원 씨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좀 많이 알려진 사실들이 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좀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그렇죠. 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과거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네. 이런 점들. 그런 점들 때문에 물론 예능에서 웃겨주시지만 그 안에는 뭔가 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책에도 좀 그리고 드러나겠죠? 사실 그 방송보다도요. 네. 그 책을 보면
이게 그 사람의 내면을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글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네.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가장 잘 보인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 책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그 밴드를 이끌어온 그런 그 음악가로서의 표피적인 모습 뒤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네. 아주 그 심각하게 인생이 그야말로 다운이 됐을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고통 때문에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에 빠졌던 그런 이야기까지도 굉장히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젊은 사람들이 본다라면 그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버티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지 네. 함께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원래 이제 책을 고를 때도 그렇고 그 조금 소위 말해서 떴다 하시는 분들이 네. 책을 고시기에 딱 내는 건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 책을 좀 팔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약간의 마케팅적인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이 네. 적지 않게는 좀 있어요. 예. 사실. 근데 이 김태원 씨의 책도 지금 사실 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열고 이래서 일간지에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적지 않게 네. 아 저분도 이때가 기회다 생각해서 책을 내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책을 만들고 기획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독자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인 에세이들이 그렇죠. 나오게 됐을 네. 때 독자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면으로서 네. 표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씨 경우는 제가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을 통해서 언뜻 보여줬었던 그런 내면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대중적 욕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 대중적 욕구에 맞춰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책을 실제로 읽어봐도 이렇게 뭐 지금의 인기에 영합해서 이 인기를 더 끌고 가기 위한 뭐 가령 어떤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100% 순수하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같이 공감함으로써 한 번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네. 던져준다라는 근데 그런 진정성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에세이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보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책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여곡절을 정말 겪어온 네.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대목들 좀 소개해 주세요. 참 이렇게 이분이 음유시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시적으로 말을 네. 툭툭 끊어서 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예. 가장 효과적으로 전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네, 느끼게 느꼈는데요. 되는데요. 글을 통해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글과 말이 참 똑같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작가든 음악가든 비즈니스맨이든 모든 상황에서 사색을 해야 한다. 누가 더 사색하는가에 따라 당장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자신이 다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뭔가를 궁리한다는 것. 창조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본인이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색이 곧 창조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김태원 씨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김태원 씨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깊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예능 안에서도 사실은 캐릭터 자체가 확실해요. 무너질 때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좀 무너뜨리면서 남의 걸 받아들일 때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완급 조절이 잘 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분은 좀 타고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타고났다라는 말씀이 전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네. 그좀 다른 부분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죠. 작전을 짜서 요 정도에서 무너져주고 네. 요 정도에서는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네. 아주 겸손함을 그렇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네. 그 진정성이 뭐 브라운관을 통해서건 이런 책을 통해서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돼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분을 혐의점 두지 않고 이렇게 보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네. 한 대목 더 들려드릴까요? 네, 네. 이분 좋아요. 첫사랑 참 아프게 대단하게 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분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 것도 본 적이 네. 있었는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관점입니다. 첫사랑,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산다. 첫사랑을 또 할 수 있겠는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다. 아름다운 거다.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 첫사랑이 이분 지금 현재 부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간직해야 된다. 예,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단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첫사랑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밤도 꼬박 새도 막 전혀 피곤치 않고 네. 그 첫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는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젊은 시절에 뭔가를 사랑하고 일을 해 나갈 때 첫사랑 하듯이 하라. 그렇다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손에 쥘 수 있다.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분이 왜 국민 멘토로 사랑받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전 제목도 좀 궁금해요. 이 네. 우연에서 기적으로잖아요, 제목이. 네. 이 김태원 씨는 어떤 걸 우연으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걸 기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네.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닌데 네네. 이 제목이 김태원 씨 에세이의 제목으로서는 사실은 좀 약하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아마도 이 저자분께서 강력하게 나는 이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가. 이게 출판사가 뽑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출판사는 네. 좀 더 욕심을 냈을 것 같아요. 네. 기적, 우연해서 기적으로. 네. 좀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매일매일도 일어나고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인연이고 또 그런 것들이 우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연으로만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네. 근데 나에게 일어난 그 작은 우연 하나들을 다 이것은 뭔가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실제로 삶이 기적처럼 변화할 수 있고 네.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철학을 이 제목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건 상당히 괜찮은데 왜 실제로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근데 정말 그 진정성이라는 게 그거는 방송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느냐. 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분을 봐도 그렇고, 예. 오늘 그래서 김태원 씨 그러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분이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어떻게 진실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유쾌한 책 읽기 오늘은 김태원 씨의 책 우연에서 기적으로 읽어봤습니다.